자, 봅시다. 16번은 합성이니까 안 푸셔도 되고요. 17번도 안 푸셔도 되고요. 18번 볼게요. 합성이라고요? 아. 교과에 빠졌으니까. sin EX 마이너스 sin X. 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모든 해가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 방정식을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각 통일을 할 수 있느냐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가함수 통일, 요거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 sin EX 있지? sin EX 각을 통일할 건데 sin EX를 2 sin X cosine X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X를 한번 통일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X를 묶었죠. 묶었더니 sin X로 묶었더니 2 cosine X 마이너스 1이 됐고요. 또 넘어와서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2 cosine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sin x 마이너스 2 곱하기 2 cosine x 마이너스 1은 0 해서 sin x는 2가 나오고요. 근데 얘는 불가능하죠? 네. cosine x는 얼마? 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자, 2파이. 자, 여기 2분의 1이죠. 예. 자, 모든 해의 합을 구할 때는 여기 가운데 파이죠. 파이에다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이거 배웠어요? 네. 대칭 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 값이 알파, 이 값이 베타, 이 값이 감마, 이 값이 델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얼마다? 4A다. 그래서 물어봤죠? 사한테 사야 너는 어디서 온 사니? 물어봤더니 저는요 개수예요. 그 개수고요. A야 너는 누구니? 물어봤더니 나는 대칭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대칭 축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총합이 나온다. 왜 그래요? 여기가 A-T, A 플러스 T지. 네. 그러면 이 값을 T라고 하면 어차피 크게 같을 거 아니야? 대칭 축이니까 A-T, A 플러스 T니까 어차피 더하면 T 사라지고 2A가 될 거니까. 그렇죠? 네. 중2면 중2답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선생님 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래야 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 풀 때 봅시다. 여기 단원이 뭘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어요. 저기 뒤로 가야 조금 있지. 그냥 극한 안에서 수렴하는 모양을 만든다. 이게 전부다 보니까. 예전에 저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던 단원도 아니고. 19번도 그거고요. 20번 봅시다. 합성이 그럼 교과에서 빠졌어요? 빠진 지 오래됐어요. 그럼 시험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 진짜요? 내면 큰일 나죠. 풍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상한 건가? 어디? 센 줘보세요. 선생님 물어봤어. 없잖아. 없잖아.
근데 왜 빠졌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의미가 있죠. 합성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대치수 물어보잖아. 근데 크게 뭐 거기도 출제가 더 많이 됐던 단어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빼라 그러면 빼고 가르치면 되고 넣어라 그러면 넣어서 가르치면 되고 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적 호기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알았어요. 내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배웠다며? 배웠는데 그 그래프 이렇게 계속 약간 좌표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수식으로 배우고 두 개 다 배웠어요. 증명을 해주셨구나. 대단하시네. 자, 봅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위에도 SEC 아니에요? 시컨트군요. 어쩐지 위에가 0이 안 된다 했다는 거. 눈이 안 보이니까 불편함이 많네요. 자, 위아래다가 일단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위아래다가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위에다는 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코사인 2세타가 하나 남을 거고 여기는 뭐가 남아요? 코사인 세타가 하나 남겠죠. 어차피 0 집어넣으면 얘는 1로 사라지고 얘도 1로 사라집니다. 얘는 밑에 뭐가 필요한가요? 세타 제곱이 필요하죠. 맞지?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2세타의 제곱이 필요하죠. 내가 내 맘대로 2세타 제곱을 해줬으니까 위에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4세타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세타 제곱 곱해줘야 되겠죠. 약분하죠.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로 사라집니다. 네. 됐죠? 답이 얼마? 4예요. 됐죠? 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죠.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뭐야? 탄젠트 제곱 세타죠? 네.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요? 시컨트 플러스 1. 시컨트 세타 플러스 1을 곱하죠. 여기다는 뭐를 곱하겠어요? 시컨트 2세타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죠. 네. 자, 그럼 시컨트 세타가 0을 넣으니까 1이죠. 네. 그럼 여기다 시컨트 2세타 플러스 1 곱해줬으니까 밑에는 2가 있을 거고 여기도 위에 2가 있어서 약분되어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곱해줬어요. 요거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네. 요거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네. 요게 1이고 요게 1이니까 요거 합해서 2로 해서 약분돼서 사라졌습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 위에는 시컨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1 여기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떻게 됐어? 탄젠트 제곱 2세타 여기는 탄젠트 제곱 세타 밑에 뭐가 필요해? 세타 제곱이 필요하고 여기도 2세타의 제곱이니까 4세타 제곱이 필요하죠? 곱하기 4세타 제곱 나가고 여기도 어떻게 뭐가 나와요? 세타 제곱이 나가서 얘가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네. 이렇게 푸셔도 돼요. 네. 근데 항상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항상 뭐를 먼저 해본다? 대입했더니 1 빼기 1에서 0이고 1 빼기 1에서 0이어서 0분의 0꼴이니까 나는 특정한 꼴을 만들어 가야 된다. 특정한 꼴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극한은 어차피 니들이 생각해봐 이런 거 공부 좀 하면 누구나 다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단원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야 네가 이 꼴 한번 만들어봐. 내가 너 절대 못 만드는 꼴을 낼 거야. 이런 식이라고. 어떤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이 단원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막 수학적인 사고력이 막 필요하고 이런 거는 뒤에 멋있어 나옵니다. 저기 도형에서 나와요. 자, 문제 21번 한번 볼게요. 자, 0분의 0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0분의 0꼴, 초월함수의 0분의 0꼴. 초월함수가 뭐예요? 아, 지수, 로그, 상극함수를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네. 알겠죠? 뭘 초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초월함수의 0분의 0꼴은요, 전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아, 그러면 x 빼기 2분의 파이를 t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꿔줘야 돼요. t로 이제 안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뭐 그걸 지금 알려주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처음엔 이게 기본을 머릿속에 알아야 돼. 알고 나서 이거 안 바꾸고 푸는 거는 모든 함수의 0분의 0꼴은요 미분계수꼴로 만들면 풀어져요. 미분계수꼴로 만들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집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초월함수는 또 그게 안 되는 꼴이 많아요. 했더니 더 복잡해져 버리는 경우이죠. 왜냐하면 당함수는 미분할수록 차수가 내려지지 간단해지죠. 근데 sin x, cos x, 뭐 탄젠트 x 같은 거는 어떻게 돼? 미분하면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요. 지금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야 되는 거는 0분의 0꼴은 어디다? 극한값이 어디로 갈 때만 할 수 있다? 0으로 갈 때만 할 수 있다. 알겠지? 0분의 0꼴이 그런다 그랬어. 다른 꼴은 안 그래. 대입해서 답 나오면 그냥 그걸로 답 하면 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x-2분의 파이를 이거 전부 바꿔줘야 되죠. x-2분의 파이는 t로 치환하게 되면 x를 전부 t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 단원이 재미없다고 하는지 이제 재미가 없다 못해 짜증까지 나려고 하죠. 봐봐, 사인 뭐라 해야 돼? x 대신에 어떻게 지문해야 돼? t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야 되죠? 네. 요 공식 알아요? 이건 뭐예요? 뭘로 바뀌나요? 아, SC는 SC는 뭐요? 뭔지 알아요. 뭔데? 사인, 잠깐만요. 이거 2분의 파이 그거니까 마이너스 1. 사인 t 마이너스 3. 이거 덧셈 정리하는 거 아닌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코사인으로 바뀌었는데. 잠깐만요. 까먹으셨어요. 드디어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온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까먹어야 맛이지. 자,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냥 코사인 t입니다. 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평행이가 한 거니까. 이거 두 개가 여기 있는 거하고 합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배우죠. 보세요. 두 개의 합이 뭐예요? 두 개의 합이 뭐야? 2분의 파이죠. 합이 90도가 되면 여기다 90도를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90도를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t가 필요하죠. 이 코사인은 요게 사람 입이에요. 마이너스를 소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t예요. 됐어요? 또 봅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가 돼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외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이제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이거 기본이거든요. 잘 봐.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알아야 돼. t 플러스 2분의 파이, t 플러스 파이 이런 거 덧셈 정리 안 해. 덧셈 정리하면 복잡하게 푸는 거죠. 덧셈 정리하면 풀리죠. 풀려요. 아까 말한 대로 sin t, 코사인 2분의 파이 하니까 0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t,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코사인 t 나오잖아. 풀리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덧셈 정리는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거 있을 때는 덧셈 정리 해? 안 해? 안 해. 4분의 파이 이런 거 있으면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 계속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서로 주고받을 때는 90도, 자기끼리 주고받을 때는 180도인데 사인은 사인하고 합해서 180도가 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사인 120도잖아. 그럼 180도 만들려면 어떻게 돼? 사인 60도면 된다고. 사인 240도면요 180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사인 마이너스 60도면 됩니다. 근데 사인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요 마이너스가 토예요. 네. 알겠죠? 마이너스를 토합니다. 마이너스에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60도예요. 왜 토하냐면 얘가 기함수죠.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토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그러죠. 네. 우함수는 코사인 우함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소화합니다. 탄젠트도 어떻게 돼요? 기함수죠. 예. 기함수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네. 토해요. 알겠죠? 근데 그것만 하시면 사인은 사인끼리 주고받을 때 몇 도면 돼요? 180도면 돼요. 이게 몇 사분면 공식이냐면 2, 4분면, 3, 4분면 공식이에요. 4, 4분면 넘어가면 360도를 빼면 되죠. 그리고 볼까요? 근데 사인 120도는 코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90도로 만들 수도 있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하고 같죠. 두 개 합해서 90도면 되니까.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소화하니까 코사인 30도하고 같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도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빨리빨리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숫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듯이 하는 가장 기본이야. 헷갈려서도 안 돼. 그거 헷갈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사인 삼각함수가 그게 좀 짜증나야. 미분해도 안 없어져. 적분해도 안 없어져. 종류는 오지게 많아. 공식도 많아. 이제 또 비슷비슷한 공식도 많아요. 근데 지금 어때? 비슷비슷한 공식들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수학, 우리 같은 입시 수학을 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그냥 공식 보고 쓰면 되잖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기본 정도는 외워야 되지만 선생님 항상 말하잖아. 지금 네가 배우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를 배우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x가 2분의 파이로 왜 0으로 바꿔줬지? 우리는 수렴하는 모양을 뭐밖에 안 배웠어? 0으로 가는 꼴밖에 안 배웠어. 0분의 0 꼴 중에 수렴하는 꼴은 뭐밖에 안 배웠어? 0으로 가는 꼴밖에 안 맞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런 거 배웠잖아. 삼각함수는 어땠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어디로 가? 전부 다 0으로 가잖아. 뭐 1로 가거나 2분의 1로 가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그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의 코사인 x가 됐죠?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유리화 해 주셔야 되겠죠? 유리화 하는데 어차피 유리화는 이렇게 제곱해서 유리화 할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1을 빼니까 여기가 1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대입 0분의 0꼴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보이니까 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되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2분의 1. 그러면 이제 문제는 2분의 1이라고 쓰기 전에 얘가 수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2 빼기 1 해서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4분의 1. 아, 수렴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철저히 뭐를 지켜서 풀었어요? 꼴맞춤을 했죠. 꼴맞춤 하면서 수렴하는 모양을 만든다. 이거를 철저히 지켜서 풀었습니다. 항상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애들이 잘 안 될 때가 뭐가 있냐면은 수렴하는 모양을 못 만들어서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건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개인 신상에 가는 건데. 선생님 수학을 엄청 못했어요. 선생님 수학을 엄청 못했어요. 거의 수포자 수준이었죠. 아마 수학 다 맞았으면 서울대에 다 가고도 남았을걸요. 수학만 못했어요. 선생님 뭘 잘했냐면요. 국어, 영어, 과학을, 그러니까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수학만 못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성향이 좀 애매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과적인 성향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문과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냥 문과를 갔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과를 갔구나. 근데 수학을, 그래갖고 선생님 다시 공부했다고 했잖아. 그때 이제 수학을 다 맞은 거죠. 선생님 말했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공부 별로 안 했으니까 전대 갔죠, 뭐. 근데 국어를 정말 잘했어요. 국어, 영어를 정말 잘했거든요. 국어는 수능에서 나 그때 선생님 쳤어야 되는데, 항상 거의 다 맞거나 한 개 틀렸어요. 항상 제가 쓰면 답이었어요. 선생님 엄청 좋아해서 국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책 읽고, 어떤 시 같은 거 읽고, 좀 이상하지. 어쩌냐면은, 막 창밖을 바라보면서 막 혼자 공상을 하고, 이런 게 선생님 일상생활이었어. 친구들하고 뭐 쉬는 시간에 재밌게 이야기도 했지만, 선생님 이제 석상고를 나왔거든요. 석상고 나와가지고 석상고 안 가봤죠? 저 위에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막 매미도 울고, 여름 되면 선생님 때는 이제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 켜놓고 문 다 열어놓고 수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깥을 보면서 막 이제 말 그대로 녹음이 우거진다 그러잖아. 막 갖고 다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떠 있고, 오늘도 아까 선생님 출근하는데 하늘이 너무 멋있더라고. 선생님 그런 거 보면 막 좋고 그래. 예전에 뭐지 그 미스터 선샤인 거기 보면 거기서 김요한인가 이효한인가 거기 그러거든요. 나는 무용한 것이 좋소. 달, 별 이런 거 무용한 것이 좋소 이런 말. 선생님 마음이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근다 그래서 뭐 여자애자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막 그런 또 소설들을 보면서 막 꿈을 꾸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선생님 머리는 굉장히 좋았는데 수학은 성실하지 못하니까 군데군데 빵꾸 나니까 나중에 안 되더라고. 할 줄은 아는데 시험 문제 같은 거 아는 데는 푸는데 모르는 데는 모르니까 어차피 수업을 성실하게 안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공부해보니까 그때 이제 극한 여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극한 공부할 때 선생님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게 답인가? 그걸 아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좀 어려웠어요, 여기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단원인데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A는 0. A다 집어넣었죠. A가 0이죠. 여기다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네. 자, x-a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t로 치환해 주셔야 되죠. x는 어떻게 되어 있어? t 플러스 a입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바꿔 써주시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요. 3 sin t가 되고요. 2에 t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0 반드시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0 집어넣으니까 이게 0 되죠? 식이 바뀌면 다시 대입해야 돼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예전에 나왔는데 애들이 계속 식을 바꾸는데 나중에 계속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데 한두 번은 해요. 식 복잡해지면 안 합니다. 계속 식 바뀌면 다시 대입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이 아니야. 식 대입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0 집어넣었죠? 아까 A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 먼저 아까 A 집어넣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지. 2의 A승이 얼마야? 1. 이거 하나 찾았네. 2의 A승,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T승 곱하기 2의 A승이죠. 네.
그러니까 2의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네요. 네. 그러고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0분의 0꼴이죠? 네. 여기는 뭐가 필요해? t가 필요하고 여기도 t가 필요하죠? 네. 얘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고요. 위에는 뭐가 돼요? ln 네. 2가 되죠. 됐죠? 네. 처음에 대입해서 확인해줘야 돼요. 얘가 처음에 a 집어넣으니까 0이죠? 네. 분자도 a 집어넣으니까 얘가 수렴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선생님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씨,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건 답이 안 된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23번. 연속 배웠어요? 네. 연속 한번 배우고 갑시다. 곱셈의 연속 이것도 배웠죠? 자, 1차, 2차. 아니요. fx 곱하기, 그 선생님 가르쳐 주셨을 건데, fx 곱하기 gx인데, 얘가 a에서 불연속이야. x는 a에서. 배웠어요. 여기는 연속이에요. 네. x는 a에서. 근데 결과를 뭐를 만들고 싶냐? 연속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연속을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연속이니까 알파를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 a의 함수값을 따져봐야 되죠? 네. 따져봤더니 얘는 알파로 갈 것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알파로 갈 것이고 얘도 알파로 가겠죠. 네. 얘는 불연속이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나올 거고 네모가 나올 거고 세모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곱하니까 알파 곱하기 동그라미, 알파 곱하기 네모, 알파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다 같아야 됩니다. 같으려고 하면 알파 값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줄여서 연속과 불연속의 곱인데 그 결과가 연속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연속 배워갈게요. 또 연속은 어떤 경우 연속이라고 하죠? 함수 좌극한 것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요? 얘는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됐죠? 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는요, 문제 풀 때 잘 못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요. 하나라도 다르면 뭐라고요? 연속이 아닙니다. 그럼 연속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연속은 첫 번째 뭐 찾기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인터넷 선이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시다. 저기까지. 저기 원래 저 기지국하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어디가 끊겼죠. 끊겨서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럼 끊겨서 안 됐으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다시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가 끊어졌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의심점이라고 부를게요. 뭐라고 부른다고? 의심점. 그럼 의심점을 찾아야 되겠죠? 연속에서 핵심은요, 연속을 따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연속을 따지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지셔도 되고,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가 다르면 왼쪽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보고 오른쪽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봐도 돼요.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심점을 찾는 겁니다.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의심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분수함수 있죠? 예.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 점에서 뭐예요? 불연속인가요? 아니면 불연속일 확률이 있나요? 불연속일 확률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문제 이렇게 주면 애들이 이제 헷갈려 하죠. 어떤 fx가 있는데 x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디서 불연속인가요? 0에서 일단 불연속이에요. 또 그리고
봐봐, 여기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0과 1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QX가 X 마이너스 그래도 불연속이에요. 왜요? 아 근데 불연속이에요. 아 그러면 이래서 불연속이에요. 내가 이 개념을 고등학교 3학년들도 잘 몰라요. 항상 물어보면 헷갈려 합니다. 그걸 물어봐요, 수능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수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내용 중요하게 말 안 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어떤 함수가 fx분의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2차 함수예요. 근데 얘가 전 구간 연속이고 싶어요. 예.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한별식이요. 한별 t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근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피할 수 있지. 근을 안 가지면. 근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 실근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머릿속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야, 오늘 완전 중요한 거 배웠다. 야. 거의 이번 달 학원비 번점, 이거 한 방으로 너 번점 뽑은 걸 수도 있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뭐,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매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잡아드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연속 더하기 연속은 똑같아요. 이거 연속입니다. 네.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속. 근데 0으로 나눈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속 더하기 빼기 불연속은 얘는 뭐예요? 불연속이에요.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돼요? 몰라요입니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불연속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몰라요. 어떻게 되겠어? 몰라요예요. 자, 이제 이것도 봅시다. 불연속의 종류 한번 봅시다. 불연속의 종류는요, 어떤 종류의 불연속이 있냐면 이런 종류의 불연속이 있어요. 이걸 빵꾸 불연속이라고 할게요. 아까 네가 말한 이런 거 있죠? x-1, x제곱-1 요거 연속이에요. 이거 불연속 어디예요? x는 1.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선일 뿐입니다. 예. 됐죠? 이해됐죠?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를 연속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분해요. 아니요. x는 1이 약분하면 아니야. 약분해도 얘는 안 돼. 얘는 x가 1이 아니어야 약분이 되잖아. 맞지? 얘는 x는 1이 아닐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럼 x는 1일 때를 따로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돼. 이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연속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1일 때 2입니다 라고 써주면 이때서야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묶어서 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선생님 붙인 이름이에요. 구간별 함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중괄호가 있는 함수. 이런 구간별 함수는 얘가 연속 불연속인지를 반드시 따져보시고, 그리고 뭐를 식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그거 안 하시면요, 천벌 받아요. 알겠죠? 어디서 천벌을 받겠어? 시험장에서 천벌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가 있는 순간째는 무조건 뭐예요? 불연속이에요. 그 불연속이면 연속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서 점을 하나 가지고 와서 채워줘야 돼요. 아니면 분모가 0이 안 되게 만드셔야 돼요. 이해됐죠? 네. 이건 안 배웠나봐. 내가 또 안 배운 것도 가르쳐줬네. 뿌듯한데? 그 선생님은 이긴 듯 하는 기분이지?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이 몇 명 없지만. 이야, 선생님 완전 뿌듯하죠, 지금. 선생님이 하루에 10시간을 수업해본 게 언젠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참 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거의 수업하는 기계라 그랬어요. 진짜 밥만 먹고 수업만 했죠. 삼각김밥 먹고 수업하고.
막 현타 오죠. 아,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 건가. 그 첨단에서요. 첨단에서도 그랬고요. 만점 하고 저희 북구에서 할 때도 그랬어요. 하루에 진짜 수업 많이 할 때 12시간, 13시간 수업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학생들 꽉꽉 채워서 했죠. 한 번에. 강의 엄청 큰 데서 했죠. 선생님, 이렇게 단상 없는 데서 수업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항상 단상이 있고, 긴 거 있죠. 긴 데서 수업했거든요. 선생님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같은 거는 안 쓰고, 그래도 한 20, 30명? 못해도 한 20명씩은 있었어요, 반에. 그렇게 해서 방학 때 계속 수업했죠. 고등학교 3학년들, 2학년들. 아유, 그때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할 줄은. 그때는 학원에 아르바이트, 수업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들이 많았죠. 교재 다 타이핑 해주는 애들도 있었고, 숙제검사 해주는 애들도 있었고. 이게 뭐가 있냐면, 졸업해서 대학을 잘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꿈이 뭐였냐면, 겨울방학 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꿈이었어요. 선생님 시급도 많이 주고요. 완전 꿀이잖아. 꿀의 직장. 완전 애들이 꿈의 직장이야. 내가 뭐라 그러더라. 애들이 딱 그래. 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러면 학원에서 알바하고 싶어. 겨울방학 때 저는 알바하는 게 꿈이에요, 선생님. 이제 공부 잘하는 데 써주니까. 그 말은 곧 뭐겠어? 알바하면 이제 좋은 학교로 간다는 이야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1년에 선생님 피자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선생님 피자도 만들어 먹고 하는데 선생님이 1년에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때 옛날에 도미노 피자가 항상 그 누적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선생님이 1년에 거기서 피자 시켜 먹은 동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시켜 먹었어. 매일 하나씩? 매일 하나씩 아니죠. 이제 애들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피자를 이제 쏘거든요, 한 번씩. 자주 쏘죠. 피자 쏘면 애들 먹으라고. 그때는 또 뭐도 있었냐면, 설 때 선생님 그때 학원에 이제 독서실도 크게 있었거든요. 4층에 독서실 120평짜리 한 100석 정도 있었어요. 그럼 설 때 이제 그때 고담들하고 내기를 해요. 선생님이 피카츄 배구를 잘하거든요. 네? 피카츄 피카츄 배구 알아요? 그거요. 피카츄 배구라고 있어요. 그 게임 쬐끄만 거 있어요. 피카츄가 나오고 막 백빵 때리고 하는 거. 피카 막 하고. 선생님이 거기 애들이 피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설 때 학생 대표하고 선생님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지면 이 전체 학원생 전체한테 피자 쏘기, 그리고 내가 이기면 설 때 싹 다 나와서 공부하기, 그래갖고 했거든요. 네. 선생님 14대 1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마지막 1점만 따면 끝나요. 와, 이거 16대 14로 역전당해갖고 접었잖아. 뒤에서 어쩐 줄 알아? 야, 학생들 고상 다 보고 있어. 하고, 야, 이러면 안 되잖아! 막 하면서, 14대 10, 야, 졌어, 씨. 막 이러면서 애들이, 뒤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1점 따고 하니까 애들, 할 수 있어! 막 옆에서, 이인영! 막 이러고 있고, 하고, 와, 그래갖고 16대 14로 접었다니까? 질저스 쌌어요. 그럼 피자 쌌죠. 야, 그날 그때 피자 얼마치 쌌지? 거의 한 50만 원치 쌌어요. 애들 또 피자 먹고 공부하고 그랬죠.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졸업하고 또 애들이 많이 놀러도 오고, 결혼한다고 연락도 하고. 근데 시키들이 결혼을 서울에서 해요. 그냥 가지를 못하죠. 엊그제도 산재 나한테 결혼한다고 삥 뜯고, 이 새끼. 축의금 20만원 삥 뜯고. 20만원 20만원 주죠. 또 어떤 애도 있었냐면, 그 시기가 나한테 삥을 유독 많이 뜯었어요. 자, 그 학교에, 서울대 치대 갔는데, 서울대 치대 야구부가 있대요. 야구부가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같은 데 선생님 나가면 서울대 치대 야구부를 몇 번 봤어요. 그 연세대 쇠방망이랑 하여튼 그 서울대 치대 야구부가 있어요. 아주 거기 그 야구부 들어갔다고. 걔가 학원에다가 선생님 야구 장비를 갖다 놓은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글러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글러브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진짜 웃기게 그거였어. 학원 광고를 하는데, 그애 이제 대학 간 애들 막 쓰는데, 걔 이름이 안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전단지에 제 이름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대학 잘 갔는데, 제일 잘 간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또 잘 간 애들 있었어요. 이랬는데, 어떻게 내 이름 안 서운하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름 넣어줄게.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이름 딱 써가지고, 전단지 딱 해갖고, 저 선생님 나온 거 저 주세요. 저 집에 책상에다 넣어놓게. 그래갖고, 기어이 지 이름을 넣어갖고 해달래. 그래갖고, 이름을 넣어갖고 딱 해줬다? 그랬더니, 그거 딱 해갖고 찍어갖고 인스타에다 막 올리고, 아니고, 그때 페북이었구나. 페북에다 막 올리고, 막 애들 좋아요 막 누르고, 막, 그래갖고, 어쩌냐면 걔가, 그러더니 한 1년 뒤에, 뭐라 그러냐, 지가, 치대 다니다가 심심하잖아. 할 게 없고, 잠깐 시간 비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3-4번씩 전화를 해. 선생님 놀아주세요. 야, 내가 더 하고 포하고 놀아. 야, 졸업했으면 네 생을 살아. 선생님 귀찮게 좀 그만하고. 선생님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제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 누구누구랑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왕따 새끼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막 이러면서, 맨날 전화를 해. 그러더니 선생님 제가 전화를 안 할 테니까 글러브를 주시면 더 이상 제가 전화를 하지 않을게요. 글러브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어쩐 줄 알아? 택배비도 착불로 보내지 말래. 하고 나 글러브도 하나 뺏겼잖아. 그러고 나서 글러브 선생님 썼다고 좋다고 오늘 가서 야구 또 잘했다고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와, 야, 그 짓을 몇 살까지 했냐면, 몇 살까지 했지? 최근 한 3-4년, 4-5년 전까지 했어. 그러다가 한 2-3년 뜨거나더라고. 얘가 이제 맞아. 본과 다니면서 좀 바쁘니까 그러나 보다. 이제 시험 보려고 하니까 바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년 과정이었거든. 학석사 통합이라 6년 과정이 바빠서 그러나 보다. 딱 했는데 또 한 1년 전에 전화해고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스테이 날 전화했거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약혼했어요. 이러더라고. 왜 약혼을 해? 그랬더니 지금 그냥 같이 살고 혼인신고도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 1년 뒤에 결혼한대. 가지고 그래 결혼할 때 연락해라. 그랬더니 좀 연락했더라고. 가지고 이제 몰디브 갔다고. 선생님 저기 관광차 가니까 차 타고 오시면 돼요. 야, 내가 거기를 먼 데를 못 온디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돈 굳었다 뭐 이러고. 내가 완전 친구예요, 친구. 16학번이거든요. 그러면 31살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고, 키도, 너보다 작아요. 키 한 70나밖에 안 돼요. 근데, 여자친구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같은 서울대 치대 동문이래. 야, 그러면 좀 반칙 아니냐? 치대끼리 결혼하면 머리 똑똑한 애들 나올 거 아니야, 또.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또 유전이 되면 걔는 또 공부를 잘할 거 아니야. 정말. 걔가. 선생님, 걔를 맨날 학교 다닐 때 수학 못한다고 반푼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반푼이 찬재. 맨날 박찬재 검색하면 안 나오죠. 반푼이 찬재. 얘 굉장히 좋았어요. 착하고. 인성이 너무 좋았죠. 자, 이거 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구간별 함수라고 한다 그랬죠. 자, 얘는 뭐라고? 불연속이에요. 얘는 어디서 불연속? x는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불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이런 빵꾸 불연속이니까 뭐는 있어요? 극한값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줘야 된다고? A가 채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쏙쏙쏙쏙쏙쏙쏙쏙 들어와줘야 되죠. 제일 다 먹는 불연속이 이런 불연속이에요. 한쪽이 무한대로 가거나 한쪽이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x분의 1 이런 불연속은 좀 답이 없죠.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연속 수준에서는 그런데 미분 가능하면 이거 좀 어려워요. 자, x는 1에서 뭐야? fx가 연속 그랬죠. 그럼 되겠네요. a의 극한값과 a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리고 연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함수값을 몰라요? 그럼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극한값을 몰라요? 그럼 뭘 구하시면 돼요?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당연하겠지? 그렇게 물어봐요. 극한값을 애매하게 주고 너 함수값으로 극한값 찾아봐. 또 함수값을 애매하게 주고 너 극한값 구해서 함수값 찾아봐. 이렇게 애매하게 준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확실히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채워줘야 된다? A가 채워줘야 된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n은 어떻게 됐어요? x-1분의 sin 2 곱하기 x-1. 이 식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n은 0분의 0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어떻게 돼야 돼요? 바꿔주셔야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는 수렴하는 모양을 0분의 0꼴 수렴하는 모양을 x가 어디로 가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0으로 가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갑니다. 그럼 t분의 사인 어떻게 sin 2t가 되겠죠? 이거는 2가 그냥 2라고 쓰시면 돼요. 네.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예요. 됐죠? 네. 아, 네, 이 재미없는 단어를 어떻게든 좀 재밌게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얘가 2를 만족한다 그랬죠? 일단 0을 집어넣어 봅니다. 1 빼기 1에서 0 나왔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할 수 있어요? F는요. F 0은 0. 0분의 0꼴에서는 식을 몇 개 할 수 있다? 2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였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X. 여기에 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x 4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x 4승이 있어야 되고요. 이 값은 분명히 알파로 수렴해야 답이 나오고요. 얘는 이미 2분의 1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알파가 얼마예요? 2여서 알파는 얼마로 수렴해줘야 돼요? 1로 수렴해줘야 값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 보면 요걸 물어봤죠? 여기가 p가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될 겁니다. 문제에서. 아니군요. 여기를 물어봤군요. 여기가 얼마예요? p가 여기죠? 그래서 p는 4여야 되고요. q가 알파니까 2d여야 됩니다. 두 개 다 하니까 답이 얼마예요? 5예요. 야, 드디어 나왔네요. 왜요? 자, 이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삼도극이라고 합니다.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예전에 시험에 킬러로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되나? 탄핵됐으니까. 하여튼 윤석열 씨가 어쨌냐면 23년도에 지적을 했죠. 너무 시험이 어렵다. 킬러 문항 배제. 그때 찝은 게 뭐였냐면 요 문제였어요. 이제 삼도극. 없어요. 삼도극을 딱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사교육을 받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 대표적으로 삼도극을 뽑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삼도극을 교과서에서 푸는 거 말고 사교육을 배우면 빠르게 풀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이 동네에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을걸요?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가르쳐 드리진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 차분하게, 이렇게 원론적인 것부터 도형을 차분히 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되면, 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학교 시험을 볼 때쯤 된다. 그럼 너는 이미 이게 돼 있는 상태면 선생님이 그때 빠르게 푸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어떻게 푸는데요? 바로 보면 답 나와요. 나와요. 이제 근사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보여주면 신기하죠? 근데 선생님 가르쳐 드렸죠. 뭐가 있냐면 배웠을 때 득이 되는 거면 가르쳐 드리고 괜히 배우면 그 배우는데 시간만 걸린다 싶으면 안 가르쳐 드리는데 배우는데 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배우는 거 몇 가지 도형만 좀 외우시면 문제가 쓱쓱쓱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근데 연습을 좀 그때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제 주관식이 나오면 그렇게 못 풀죠. 그렇잖아.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아마 제일 마지막 문제나 이거 미적분 볼 때 나옵니다. 그거에서 시간 세이브해서 다른 거 푸시면 돼요. 주관식도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요. 풀어놓고 답 맞춰놓고 거꾸로 풀어나가면 되니까. 여러모로 이득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이 예전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그 30번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안 실려 있었는데 다른 문제인데 항상 얘는 30번에 나왔어요. 제일 어려운 30번을 나눠주는데 시험지 나눠주면서 장수를 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장수를 세면 이제 문제가 보일 거 아니에요? 30번 딱 문제 풀고 고개 돌리고 바로 답 쓰고 시작했대요. 오. 근데 그거를 일단 배울 정도 아이가 이때까지 몇 명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하는 중에서 많아도 5명 이낼 거예요. 선생님 가르쳐줬던 애가. 왜냐면 머리가 돼도 그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케이스가 많고요. 두 번째는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돼요. 이거 풀기도 뻐벅뻐벅뻐벅 하고 있는데 빠르게 푸는 것만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어. 좀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진도 나갈게요.